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칙가 원장 원기욱입니다.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환자의 또 증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들이나 질문들을 보면 앞니가 벌어졌는데 떼올 수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은 어금니를 빼야 되는데 사랑니를 이식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본인은 굉장히 자세히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지만 답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각자의 위아래 씹는 관계인 교합 관계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정확하게 저한테 말을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엑스레이나 이런 정확한 잇몸 상태나 이런 것들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치열 부분이나 아니면 씹는 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 또 비용 부분,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는 단순히 병이나 질환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장 환자분들께 최적화된 옵션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단과 치료 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이거 하면 됩니까? 이거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저에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으로 다가오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럼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이 환자는 예전에 앞니가 벌어져서 앞니 공간을 레진으로 이렇게 메꾼 그런 상태셨는데 레진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레진을 사실 다시 하시려고 오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레진으로 하실 수도 있고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교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여러 옵션들을 제시하고 이분이 내린 최종 결론은 교정입니다.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초진 사진입니다.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실제 치아는 이 정도. 여기가 마진이라 이 정도가 이 본인의 치아세요. 조금 더 한다고 쳐도 레진으로 덧대서 이 공간을 메꾸고 지내오시다가 이렇게 깨져서 오셨습니다.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레진으로 떼우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우선은 이 벌어진 이유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합을 보시면 다른 곳에서도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송곳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상적인 아주 최상의 교합이라면 견치유도 교합이라는 교합이 있습니다. 견치유도 교합이 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금니가 앞니를 보호하고 앞니는 어금니를 보호한다는 투트랙의 교합입니다. 어금니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금니는 수직으로 거의 닿지만 수직으로 이렇게 씹지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사져 있게 교합을 하기 때문에 어금니가 뒤쪽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어금니를 물었을 때 앞니는 아주 꽉 닿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금니의 그 강한 힘이 앞니로 전달되면 쾅쾅 치기 때문에 어금니가 물 때 앞니는 살짝 띄어지게끔 교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물면 우리 이에는 인대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대들이 살짝 눌리면서 앞니가 비로소 닿게 되는 보호작용을 우리 어금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니는 어떻게 어금니를 보호하느냐? 앞니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뒤에 어금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쾅쾅쾅 먹는데 딱딱딱 위아래로만 딱딱딱 먹지 않습니다. 먹고 옆으로 갈죠. 갈고 떨어지는 그러한 동작을 합니다. 터치 앤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쾅 찍고 바로 이렇게 이륙하듯이 쾅 찍고 옆으로 갈 때 어금니는 그 씹는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랫니, 윗니가 절구통 모양과 절구 모양, 위에는 산이고 산인 부분이 아래는 절구 부분을 쾅쾅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쾅 찍고 옆으로 살 가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절구를 찍을 때 쾅쾅쾅 찍기만 하지 않잖아요. 찍고 옆으로 갈죠. 옆으로도 비비고. 그러한 동작으로 음식물은 분쇄되고 그래서 소화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펀더멘털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소화에. 근데 가는 것을 계속 간다면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쉽게 피곤해질 거고
이도 계속 가는 역할을 많이 한다면 빨리 닳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은 땅 짚고 살짝 갈자마자 떨어지게끔 그렇게 교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역할을 송곳니가 합니다. 앞니가. 송곳니가 쾅 어금니가 찍고 나서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이 사진에서도 그렇지만 긴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송곳니는 굉장히 뾰족하고 깁니다. 치아 중에 가장 긴 치아예요. 아랫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쾅 찍고 옆으로 갈자마자 송곳니가 제일 먼저 닿게 되면서 송곳니의 안쪽 경사면을 송곳니의 바깥쪽 경사면이 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쾅 찍고 옆으로 갈자마자 어금니는 띄어지게 돼요. 송곳니 때문에. 어금니가 떨어져야 어금니에 있는 신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제 로드가 풀렸구나 라고 그런 감각을 뇌에 전달하게 되고 아 뇌는 아 일을 이제 다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게 쾅 찍고 떨어지자마자 힘이 풀어지는 그런 게 아주 이상적인 교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통해서 앞니는 어금니를 갈 때 어금니가 심하게 계속 오랫동안 갈지 않도록 앞니가 보호를 해주고 어금니는 높이를 잡아줌으로써 앞니가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합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나 앞니가 개방 교합, 오픈 바이트라 그래서 이렇게 앞니가 벌어지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금니가 닳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금니 마모도 많고 뒤트는 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잇몸 부분에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잇몸 부분이 작은 도끼로 치듯이 날카롭게 패어나가는 치경부 마모증을 더 이른 나이에 더 빨리 진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도 보시면 한쪽은 교합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쪽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이렇게 덮지 않고 거의 이렇게 엣지 또 엣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교합을 갖고 계시고 이 아래쪽에 보면 모양이 이상한 치아가 하나 있는 게 보여고요. 이 치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치아인데 모양이 이상하죠. 이거는 잔존 유치라고 아래 이 작은 어금니 씨앗이 자라나면서 어릴 때 맹출이 되면서 유치에 뿌리를 녹이면서 유치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씨앗 자체가 선천적으로 결손돼 있는 분이라 아직 유치가 남아서 쓰는 거죠. 결국은 어른이 되고 30대 40대 되면 거의 다 이 치아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썩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기 공간이 여기보다는 좀 넓고 그럼으로써 하여튼 치열이 조금은 이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분의 가장 큰 치아에 안 좋은 그런 환경은 굉장히 근육 힘이 강하고 근육도 세고 경직돼 있고 골격상으로도 선천적으로 좀 힘이 세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각턱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도드라지고 발달되어 있던 여기가 찝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붙는 부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힘이 강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쪽 앵글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보이고요. 그걸로 이제 역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은 교합적으로 어금니가 갈리는 시간이 많은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는 송곳니가 얘를 덮어주지 못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어금니가 갈리는 시간이 많고 그에 따른 근육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발달되고 계속 이런 분들은 악순환이 되면서 아까 말한 치경부 마모증이라든지 치아의 마모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만약에 오지 않고 아 이거 깨졌는데 이거 뭐 떼울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물론 뭐 못 떼우는 건 없습니다. 근데 떼우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쓰셔야지 저를 신뢰하실 거 아니에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갖고 계신데 그냥 떼운다고 해서 그걸 떼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 몇 년은 쓰셔야지 그게 떼우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달 지나서 떨어진다면 왜 이거 떼었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실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교합 상황이나 앞니, 윗니, 아랫니에 이런 물리는 깊이 이런 것도 굉장히 앞니를 떼우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진으로 떼우는 경우는 이제 보통 절대 앞니를 쓰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쓸수록 레진과 접착 부위에 힘이 가면서 쉬어 스트레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들이 발생하면 레진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힘은 잘 버티지만 많이 쓸수록 빨리 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앞니 떼우는 거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트가 굉장히 깊으신, 굉장히 잇몸까지 닿는 그런 교합을 가진 분들이나 깊게 물리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레진이 와서 많이 커버를 해야 덜 떨어지고 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충격이 가는 그런 교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또 레진을 떼우는데 제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대로 저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직접 구강 교합이나 이런 걸 관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썩고 부러지고 뭐 이런 거는 크라운 하시면 됩니다, 인네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크라운 인네일도 사실은 교합이나 씹는 힘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어서 정확히 답은 못 드리지만, 인네일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 크라운 정도까지 치료를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고, 그런 제한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정을 선택하시게 되시고, 이런 교합적인 요소, 그 다음 아까 전에 잔존 유치 어차피 거의 뽑아야 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뽑고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데, 여기 공간적인 또 문제도 약간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좁힐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체 교정을 계획을 하셨고, 처음 이제 이렇게 브라켓을 붙여서 이제 교정을, 여기 레진을 살짝 제거하면서 공간을 닫는데, 뼈가 할 때는 엄청 단단하셔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도 굉장히 강한 힘을 줘서, 이런 이제 파우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고무줄로도 이게 잘 안 닫혀서 더 센 고무줄로 꽝꽝 묶어가지고 그렇게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붙인 게 작년 8월인데 11월달 사진이고요. 계속 이제 당기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그 다음에 올해 3월 사진인데, 이제 처음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원래 모양이고, 여기 이제 레진이 덧댄 거고, 네, 굉장히 보기에도 넓잖아요, 치아가. 이게 원래 모양입니다. 여기도 이제 살살 제거해 가면서 지금 닫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고무줄 보이시죠, 묶은 거. 하도 안 닫혀서 이 고무줄에 덧대서 다른 더 센 고무줄을 묶어서 닫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더 제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3월이니까 한 6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브라켓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분이 얼마나 씹는 힘 강하냐면 여기 막 와이어가 휘어요. 이분은 보시면 이런 와이어가 휠 정도로 오실 때마다 피고 막 이랬는데, 여기 이제 아까 공간이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미니스크루를 받고 여기 공간을 좀 줄이려고 여기 공간도 닫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것이 이 송곳니 관계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얘는 좀 들어가 있죠, 이 송곳니가. 그래서 이런 교합적인 요소도 맞춰드리고, 10월달 사진입니다. 거의 다 닫혔죠. 여기 잇몸도 많이 채워지고 이 상태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늘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또 유튜브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보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